세상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클랜드시 의회가 와이카토 강에서 하루 2억 리터의 물을 추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신속히 진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오클랜드시 의회의 수자원 회사 워터케어는 오클랜드의 인구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와이카토 지방의회에 이같이 신청했습니다. 필 고프 시장은 오클랜드가 지금 2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가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아침 그는 환경선택위원회가 자원 동의 신청에 대한 공판을 열고 코비드19 복구 법안에 이 프로젝트를 포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시장은 장기적인 기상 예측에 따르면 겨울과 봄에 평균적인 강우량보다 더 적을 것이고 여름에는 심각한 물 사용 제한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은 또 이미 1,000개의 일자리가 지금 진행되는 오클랜드의 물 사용 제한에 영향을 받았고 여름까지 물 부족 위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며 30%의 물이 산업, 특히 식품 가공 및 건설업에 사용되기 때문에 기업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오클랜드시 의회 경제학자는 물 사용 제한으로 최대 14,000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뉴질랜드로 귀국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격리 수용 시설이 부족해지자 논란이 많았던 왕가파라루아 육군기지의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육군기지는 지난 2월 우한으로부터 전세기를 이용해 처음으로 단체 격리를 시행했던 장소였으며 지금은 캠퍼밴타운을 만들어 격리시설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전해졌습니다. 애슐리 블룸필드 보건국장은 단기적으로 격리시설로 활용하기 좋은 캠퍼밴을 이용하는 방안이 수용 능력을 늘리는 좋은 대책이 될 수 있어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던 총리는 이 방안은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하며 우선 다른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호텔들의 격리 수용 능력이 한계에 이르면서 지난 토요일 밤에는 버스 한 대에 가득 탄 승객들이 로토루아로 이동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약 850여 명 정도가 더 도착할 예정이며 1인당 격리 비용도 4,000달러에 이르면서 연말까지 3억 8천만 달러가 호텔 격리 비용으로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의 노선 테리토리와 퀸슬랜드 주정부의 경우 격리 수용자에게 1박당 200달러로 2주간 2,800달러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부분 삭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격리시설 여부 혼란 속에 있던 한 호텔이 앞으로 자가격리 손님을 받지 못하면 종업원을 감원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클랜드 스탠포드 플라자 호텔은 주말에 자가격리 손님을 받기로 돼 있었으나 호텔 고층의 장기 투숙객들의 반대로 자가격리 손님을 태운 버스들이 결국 로토루아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정부 격리 관리 책임자인 딕비 웹 공군 준장은 스탠포드 호텔의 자가격리 시설로의 이용은 재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보류됐다고 언급했습니다. 286개의 객실을 보유한 호텔이 자가격리 시설로 지정되지 않자 코비드19 사태 이후 호텔 측에서 가장 피하고 싶었던 직원 감축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타런 아브라함 호텔 총지배인이 말했습니다. 주말에 호텔 장기 투숙객과 격리자들이 함께 투숙하는 데 오해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레지던스와 호텔은 별도의 구역으로 격리시설 이용 기간 동안 2개 구역으로 차단돼 있도록 하며 입구도 별도로 사용토록 해서 장기 투숙객과 격리자가 마주칠 일은 없다고 아브라함 총지배인은 말했습니다. 호텔 측은 구체적 감원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제 국내 여행 제한과 규제로 호텔 업계는 수천 명의 직원이 이미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어제 오후 보타니 지역에 있는 코비드19 검사소에서 교통정체와 혼잡이 심각해지면서 교통정리를 위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경부터 퇴근 시간이 될 무렵까지 여러 명의 경찰들이 교통정리를 했으며 검사소 주변으로는 차들이 줄을 이으면서 최소한 30분 이상을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했습니다. 검사소의 보건 직원들은 하루 종일 검사를 받으려고 찾아오는 시민들로 인해 완전히 지친 상태가 됐으며 일부 대기자들은 외국에서 도착한 사람들과 접촉은 없었지만
콧물이 흐르고 목이 아픈 증상으로 1시간 이상을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대기 중이던 사람들 사이에서의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더 이상의 특별한 사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1시 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표된 이후 검사 대기자들의 수가 더 늘어났다고 사람들은 전했습니다. 인버카길의 한 건강식품 제조회사는 사슴 녹용 제품의 라벨에 표기된 함량만큼의 내용물이 들어있지 않아 수정 경고도 무시한 채 공급을 계속하다 적발돼 어제 19만 4천 달러의 벌금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어제 더니든 지방법원에서 이와 같이 판결을 받았으며 2014년 2월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으면서 2017년 11월 공정거래법상 26개 사항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최초 시정 지시에는 라벨에 표기된 함량보다 적은 녹용으로 제조돼 이에 따른 시정이 요청됐으며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100% 분말 녹용 제품이지만 소비자들이 알아낼 수 없는 캐슐링 보조 성분을 더 많이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업위원회는 잘못된 라벨로 판매되거나 재고 보관 중인 12만 병이 생산됐으며 소비자 판매가로 5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고발했습니다. 정부로부터 2억 8천만 달러를 지원받은 엔젯포스트는 급증하는 우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웰링턴에 대규모 창고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셰인 존스 국책사업부 차관은 부지 웰링턴 그레나다 지역으로 35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엔젯포스트가 현재 수준의 서비스로 상업적으로 독자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해 2020년 예산에서 1억 3천만 달러를, 정부 코비드19 대응기금에서 1억 5천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우편 배달 업무는 필수 서비스로 코비드19 레벨 4 록다운 기간 중에도 계속됐으며 온라인 거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업무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존스 차관은 이번에 지어질 우편물 창고로 빠르고 효율적인 소포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우체국은 9,500만 개에서 1억 9천만 개로 2배 많은 소포 처리를 위한 네트워크에 1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투자 계획에는 오클랜드 신규 소포 처리 센터와 크라이스트처치 남섬 운영센터 업그레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직한 매튜 헌트 경찰의 가족들이 해외 가족들의 격리 기간 때문에 장례식을 14일 이후에나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헌트 경찰의 가족들이 해외에서 귀국하고 14일간의 격리 기간을 로토루아에서 보내게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협회 크리스 카힐 대표는 아들을 잃은 헌트 경찰의 어머니는 해외에서 온 헌트 경찰의 외삼촌 부부가 로토루아에서 격리돼 있다는 사실에 슬픔과 좌절이 더욱 깊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트 경찰은 가족은 인도적 차원의 격리 규정 예외와 오클랜드로 격리 장소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던 총리는 헌트 경찰 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며 누구나 격리 기간을 끝마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에게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하는 규정까지 이중고를 겪게 됐다고 말하면서 인도적 예외 규정을 인정하면 사람들이 격리 기간이 7일이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격리 기간의 인도적 예외 규정 인정은 영국에서 귀국해 웰링턴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여행했던 두 여성의 확진 사례 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83원 86전, 한국에서 보낼 때 791원 47전, 한국에서 받을 때 775원 81전입니다.